자, 계속 갈까요? 이제 우리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자격증 따라 사장님이 공인중개사인 법인 만들어서 시군구 등록관청에 등록하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된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은 자가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면 처벌된다. 이 지문 잘 기억해두시고 시험에 2번이나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중개업을 더 자세히 공부하는데 어차피 이제 결론 말씀드리면 시험은 법령하고 판례만 출제가 되는 거예요. 출제자가 내 생각을 시험에 낼 수가 없어요. 이건 법령이잖아요. 법조문이기 때문에 법령과 판례만 출제가 돼요. 방금 우리 법조문 공부했으니까 지금부터는 판례를 공부할 거예요. 판례. 첫 번째는 이 보수와 관련된 거예요. 일단 소개를 해드리고 책 읽어드릴게요. 전라북도 익산에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람은 당연히 등록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람인데 무려 5만 평이나 땅을 중개했어요. 등록하지 않은 사람인데. 그리고 보비는 5천만 원씩 받기로 돼 있는데 다음 달 받기로 했거든요. 잔금 때. 근데 그 보비 받기 전에 걸린 거예요. 받기로 돼 있긴 했죠, 지금. 과연 이 사람을 처벌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대법원 판례예요. 자, 다시 등록하지 않은 자가 땅 매매 중개했잖아요. 근데 보수는 아직 받았어, 안 받았어요? 받기로 약속돼 있죠, 지금. 자, 처벌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내용이야. 자, 결론 찍어보세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없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어차피 받기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쨌건 안 받았다고? 약간 초딩 같은 답이네요. 그럼 맞는 말이지. 이 사람의 주장은 그러지. 나는 어쨌건 안 받았다고요. 저쪽의 주장은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웃기고 있네. 안 받았지만 받기로 돼 있잖아 지금. 그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 됐죠? 처벌됐어 안 됐어? 안 됐어요. 왜냐? 법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자, 반드시 뭘 받아야 돼요? 보수를 받아야만 중개업이에요. 법조문이 보수를 받고라고 돼 있잖아요. 안 받았으면 중개업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제 판사님이 좀 더 길게 뭐라고 설명해 주냐면은 만약에 법조문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면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법조문에 약속하고는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른 법들에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 변호사법에 보면은 당연히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업무를 하다가 적발되면 처벌된다고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변호사법에 뭐라고 돼 있냐면 보수를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중개사법에는 약속하고가 없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된다는 얘기였어요, 이게. 결론은 간단해. 보수를 받지 않으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 읽어볼게요. 그게 20페이지 맨 아래 보면은 판례라고 써 있죠. 거기 읽어볼게요. 거래 당사자들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단지 보수를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거래 당사자들에게 보수를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뭐 시험 보는 날까지 다 외워지니까 걱정하지 말고요. 약속, 요구, 이건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이렇게 풀면 돼요. 약속, 요구는 중개업이 아니다. 그리고 거기 괄호 안에 보면은 대판 써 있죠. 대판 싸웠다는 말이 아니고요. 대법원 판례란 얘기예요. 대판 싸우긴 했지. 그리고 2010년에 접수가 됐다는 거예요, 대법원에. 그리고 거기 도라고 써 있죠, 도. 도는 뭐냐면은 여러분 잠깐 보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말면 돼요. 우리가 1심 법원이 있고 고등법원이 있고 대법원이 있잖아요. 대법원.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 뭐 항상 고소라고 해요. 1심에서 재판이 끝났는데 나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항소. 네, 그럼 이제 이걸 2심 법원 올리는 걸 뭐라고 불러요? 항소라고 불러. 고등법원에서 대법원을 올리는 걸 뭐라고 부르고? 상고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묶어서 상소라고 표현하거든. 이거 이제 우리가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배운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죠? 예.
그리고 이제 1심 법원을 쓸 때는 민사재판일 때는 가, 나, 다 이렇게 써요. 1심, 고등법원, 대법원. 그 다음에 이제 형사재판을 쓸 때는 고, 노, 도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냐면은 도라고 써 있으면 형사재판으로 대법원까지 갔구나. 그리고 다라고 써 있으면 뭐예요? 민사재판으로 대법원까지 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 근데 시험 문제는 대법원 판례만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뭐하고 뭐만 있어요. 다하고 뭐만 있고 민법에는 다 뭐만 나와요. 다만 나와요. 근데 이 중개사법은 민사도 있고 형사도 섞여 있는 거지. 근데 현재 이거는 뭐냐면 이거지.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로 처벌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처벌됐다 안 됐다. 처벌이 안 됐다. 중개업이 아니니까. 라고 무죄 판결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뭔지는 알고 가야지. 됐죠? 오른쪽 페이지로 이어져요. 오른쪽으로 이어져요. 방금 읽었던 첫 번째 판례와 스토리가 이어지는 판례라고요. 네. 판례 번호 같잖아요. 2006. 아니 같진 않은데 번호를 잘못 쓴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 중개사법은 보수의 약속 요구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판사님이 볼 때. 그리고 무등록 중개행위 위반죄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하려다 그치는 걸 미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그 파란색 중에요. 개설 등록하지 아니하고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를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론은 그 얘기예요. 보수 약속 행위를 그래서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칠판 보시면 방금 우리는 뭘 보신 거예요? 보수. 이거는 깔끔해요. 안 받으면 뭐가 아니에요? 중개업이 아닌 거니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업이라는 걸 볼 거예요. 업. 업이라는 건 여러분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걸 업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우리가 계속적 반복적이라는 걸 횟수로 표현할 수 있어요? 딱 정의할 수 있냐고 횟수로. 2번? 3번? 정의하기는 참 애매하잖아요. 네. 10년 전에 한 번 했고 오늘 한 번 했는데 이걸 계속적이라고 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오늘 했고 내일 또 했으면 계속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게 판단 기준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횟수만 가지고. 네. 그래서 이 업이라는 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자, 이 사람은 슈퍼마켓 아저씨예요. 슈퍼마켓 아저씨고 바로 옆 사무실은 중개사무소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을이 있어요. 별로 사이는 안 좋아요. 사이는 안 좋아요. 자, 이자는 임대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번 임차인이 다음 달에 집을 뺀다는 거예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죠.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자는 임차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이사를 가야 돼서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둘은 당연히 모르는 사이예요. 모르는 사이인데 이 B가 슈퍼에서 물건 사면서 아저씨랑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지. 마침 집을 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 아저씨가 보니까 조금 전에 단행한 누가 떠올라요? A가 떠오르는 거죠. 그래서 둘이 만나면 괜찮겠는데? 그런 생각하고 전화했죠. 오라고. 우리 가게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니까 조건이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소개로? 갑의 소개로 둘 간에 뭐가 이루어진 거예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거는 이 아저씨의 행위는 중개일까요? 중개? 중개업 말고 일단 중개는 맞나요? 네. 그렇죠. 어쨌든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이건 중개지요. 중개예요. 계약서를 꼭 써줘야만 중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소개로 둘이 만나서 계약이 되면 그게 중개인 거예요. 자, 그리고 A와 B는 현재 보비 굳었죠, 지금. 보비가 100만 원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굳었단 말이에요, 지금. 고맙잖아요. 아저씨한테 우리가 감사비 좀 드리고 싶다고. 아저씨가 뭐래? 아이, 그러지 마. 우리 사이에. 아이, 동네 사람끼리 그러는 거 아니야. 정 주고 싶으면 50 주던가. 이렇게 해서 50만 원씩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뭘 받은 거예요? 보수를 받은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요. 그리고 A, B는 현재 계약서 안 썼죠, 지금? 계약서 쓸지도 모르죠. 계약서 쓰러 어디 갈게요? 개공, 중개사무소 찾아간 거죠.
이거는 계약서만 써달라고 하는 건 중개가 아니에요. 계약서만 쓰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면 둘이 이미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살고 있는데 2년 있다가 재계약을 했다. 보증금 올렸다. 뭐 차임을 올렸다. 계약서 새로 써야 되잖아요. 계약서만 새로 쓰고 이런 일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건 중개가 아니라서 누가 해줘도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이건 중개가 아니니까. 예. 계약서만 쓰는 일은 그냥 친하면 5만 원, 안 친하면 10만 원 그래요. 그냥 둘이 써도 상관없어요. 쓸 줄 안다면 둘이만 써도 상관없고. 네. 그래서 계약서만 쓰러 갔더니 우리 이제 김샜잖아 지금. 물어보겠지. 아니 어떻게 만났어 둘이? 아는 사이 아니잖아. 얼마 전에 나한테도 집 내놨잖아. 어떻게 만났어? 아니 아저씨가 소개시켜줬다고. 아 그래? 보비 줬어? 줬지. 50. 그래서 찔렀지. 그래서 이제 이게 대법원까지 간 거야. 문제가 된 게 뭐예요? 보수를 받은 게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요건도 성립이 돼야 돼요. 업이라는 게 성립돼야 되잖아. 업. 근데 과연 이게 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기준이 애매하다는 거지. 횟수가 딱 정해진 게 아니니까. 그래서 판사님이 뭐라고 우아하게 얘기해 주냐면 업이라는 것은 계속성이 있는지 반복성이 있는지 영업성이 있는지를 따진다. 그리고 그 행위에 적지 마세요.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 또 횟수와 기간, 뭐 태양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모습 이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뭐에 따라 판단해야 된대?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정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 보자고. 그럼 지금부터 판단해 봅시다. 이 아저씨가 이 두 사람 간의 계약을 도와준 목적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돈 벌 목적이었어요? 아니요. 만약에 그랬다면 중개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근데 이 사정을 고려해 보니까 그런 목적은 아니었어. 다음 규모. 의리의리해요? 빌딩이야?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뭐 아파트 전세 하나 도와준 거지 지금. 예. 근데 만약에 빌딩이다 막 보비를 3천만 원 받았어. 그러면은 이거는 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경우에 따라서는. 그 다음 횟수 기간 몇 번밖에 안 했어요?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이런 모습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해 보니까 이런 걸 업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이런 걸 업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럼 결국 이런 건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고 이런 거 해도 된다는 거죠. 심지어 뭘 받았어도 보수를 받았어도 위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를 받았어도 업이 아니면 중개업이 아닌 거예요. 보수를 안 받았으면 계속해도 뭐가 아닌 거고 중개업이 아닌 거고 두 요건을 다 갖춰야만 중개업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른쪽 판례에서 위에서 세 번째 거예요. 맨 마지막 거. 파랑새만 읽어볼게요.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에 중개하고 보수받은 사실만으로는 알선 중개를 업으로 한 것이라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디가 포인트예요? 없다가? 우연한 기회, 거기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연한 기회. 그 말이 시험에 반드시 나와요. 우연한 기회라는 게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우연이라고 딱 뜨기만 하면 뭘 받았어도 보수를 받았어도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그냥 칠판 보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지금 OX 문제를 풀 텐데 고민하지 마시고 앞으로 다 드릴 거니까 오늘은 그냥 칠판만 풀면 돼요. 자, 풀어볼게요. OX 한번.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에요. 자, 이 사람은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있잖아요. 자격증이 있죠 지금. 자격증이 있는데 등록하지 않은 채 중개업을 했대요. 자, 이때도 형사처벌, 형벌이라는 거예요. 형벌 대상이 된다. OX.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흔들리는 게 뭐예요? 자격증이 있는데? 있으면 등록 안 하고 중개업해도 처벌 안 되는 거 아닌가? 자, OX. O입니다. 이게 자격증이 있냐 없냐 따져 안 따져요? 있냐 없냐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자격증이 있더라도 뭘 하지 않고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처벌이 안 되면 우리가 등록할 이유가 있어 없어요? 집에서 하지 뭐하러 그냥 사무실 차리고 해. 아파트 1층 얻어가서 베란다에 간판을 걸고 하면 되는 거지. 이것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자, 두 번째. 거래 당사자로부터 보수를 현실적으로 받지 아니하고 반단지 받을 것을 약속하거나 요구하는 데 그친 경우에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5. 아까 했잖아요. 약속 요구는 뭐가 아니다? 중개업이 아니다. 자, 3번. 개설 등록하지 않고 거래를 중개하면서 그 보수를 약속 요구하는 행위는 중개사법 위반으로 처벌된다. 괜찮아요. 금방 까먹을 수도 있어요. 자, 약속 요구 처벌된다. X. 아까 이게 이어졌잖아요. 받기로 약속하나 요구하는데 그친 경우는 뭐가 아니니까? 중개업이 아니니까 그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했지. 자, 네 번째.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건물 전세 계약의 중개를 하고 보수를 받은 것은 중개업에 해당한다. X. 어디 흔들리면 안 된다? 보수를 받았어도 여기 흔들리면 안 돼요. 받았어도 우연히 단 한 번 했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돼요. 이게 다예요. 뭐 더 할 게 없어요. 앞으로 더 해야지만. 자, 됐죠? 중개업을 마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페이지. 중개로 갑시다. 중개. 자, 잠깐 보시면 우리 어디까지 왔는가 보여드릴게요. 어디까지 왔냐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자격증 따라 사장님이 공인중개사인 법인 만들어서 등록한청에 등록하면 뭐가 되고 공인중개사가 되고 그거면 뭘 할 수 있다? 중개업 할 수 있다. 중개업은 뭐예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지 않은 자가 등록하지 않은 자가 뭘 하면 중개업을 하면 처벌되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짧게 얘기하자는 거지. 3-3.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12가지나 되거든요. 나중에 외울 것이. 예. 걱정하지 마세요. 다 외워져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한 거고 지금부터 우리가 배울 게 뭐다? 중개. 중개라는 걸 공부하자는 거예요. 중개. 중개. 그럼 이제 중개는 어떻게 시작돼요? 뭐에 대하여? 법의 3조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토지 건축물이었죠. 토지 건축물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뭐가 이루어지도록 매매나 교환이나 임대차 이걸 도와주는 게 중개고 이게 다가 아니었죠. 뭐라고 했어요 아까? 그 밖의 권리 뭐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저당권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이 모두를 뭐 하는 거?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이제 중개라는 거예요. 자, 아까 했던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토지나 건축물, 이게 뭐예요? 중개 대상물. 그리고 A, B가 누구? 거래 당사자. 매매를 알선해도 뭐다? 중개. 교환을 알선해도 중개. 임대차를 알선해도 중개.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밖의 다른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까지 이 모두를 알선하는 것을 우리가 중개라고 한다. 자, 그럼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그냥. 토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교환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O. 또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임대차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5. 그리고 이제 이따가 그 밖의 권리를 배워요.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지. 네. 민법 시간에 자세히 배우실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런 것도 다 도와주는 것도 중개거든요. 이걸 이제 이 안에 뭐가 들어가는 걸 자세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이제 첫 번째 줄부터 뜯어봅시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 중개 대상물은 뭐였어요? 첫 번째 토지. 그다음 건축물. 그리고 아까 뭐가 있었더라? 임목. 임목은 뭐냐면은 등기된 수목의 집단을 임목이라고 그래요. 나무도 등기가 돼요. 그 건축물처럼. 그렇구나. 등기된 수목 집단을 임목이라고 한다. 나중에 자세히 배워요. 그 다음 뭐가 있어요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인데 그냥 광산 쪽, 공장 쪽이랑 관련돼 있다. 이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이제 주체적으로 임목이 광업재단이 공장재단이 무언지를 묻진 않아요. 개념은 배우는데 이게 중개대상물이다 라고만 이해하면 돼. 예를 들면 이번에도 나온 건데요. 중개대상물을 모두 고르세요. 기업번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공장재단 OX 이렇게 보면 돼요. 그냥 그렇게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자 토건 입광공 다시 시작. 토건 입광공. 토건 입광공이 뭐다?
중개대상물이다.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것이 뭐다? 중개다. 중개다. 그러면 이제 이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볼 게 있어요. 칠판을 보면서. 왜 5가지가 우리 법의 중개대상물로 정해져 있느냐? 그 개념을 한번 지금부터 이해해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질문 하나 드릴게요. A가 가지고 있는 거 뭐냐면은 중고 자동차예요. 자, 질문 드릴게요. 중고 자동차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상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죠. 5가지로 정해져 있잖아요. 중개대상물은. 이 5가지가 아니면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라 답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지. 하지만 이 공인중개사 법에 의해서는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5가지로 정해져 있으니까 법에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동차의 매매를 갑이 도와줬대요. 갑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걸 도와줬대요. 그러면 이 법상 중개다 아니다? 이 법상 중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중개 맞아요. 국어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그러나 우리 법에 의해서는 중개다 아니다? 이 5가지 물건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만 말한다. 이것만 중개란 얘기니까. 됐죠? 조금만 더 가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자동차 매매를 도와주는 건 이 법에 따른 뭐가 아니야? 중개가 아닌 거야. 중개가 아니면요, 이 자동차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했어요. 중개업이다 아니다? 중개업도 아니지. 이 중개가 아니니까. 중개가 아니면 중개업도 아니지요. 그러면 자동차 매매 알선을 돈 받고 계속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 딸 필요 있어 없어요? 그런 의미예요, 이게. 그런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 5가지가 뭐다? 중개대상물. 토건, 입광공이 뭐예요? 중개대상물이에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알선하는 것이 뭐예요? 중개예요. 이 중개가 여기로 들어가죠. 이 전체 문장이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아니라고 어떻게? 다시. 이 중개라는 문장 전체가 이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다시 해보죠. 5가지 물건이 뭐고? 중개대상물, 토건입광공이 중개대상물. 자,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 체계를 도와주는 게 뭐고? 중개고. 이게 저 안에 어디로 들어가요? 중개로 들어가죠. 이거 돈 받고 계속하면 뭐고? 중개업이고.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따라? 자격증 따서 등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5가지 물건으로 뭘 하고 싶으면? 중개업 하고 싶으면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얘기라고요. 그러면 자동차 중개업을 하기 위해 자격증 딸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이 아닌 거예요. 만약에 자동차가 이 안에 들어오면 우리 어떻게 돼요? 앞으로 자동차로 중개업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학원 다녀야 돼, 학원. 공인중개사 자격증 따야 된다고. 항공기 있어 없어요? 저도 못해, 우리. 니네 가져가면 부담돼. 나 이거 못해요. 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토건, 입광공에 대해서 뭘 하려면? 중개업을 하려면 자격증 따서 등록해야 돼라는 것이 바로 중개대상물이다. 이게 중개대상물의 의미예요. 첫 번째 개념을 본 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이거예요. 두 번째 개념은 자, 중개대상물이 갖는 또 하나의 개념, 지금부터가 중요해요.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는 A건 토지입니다. 토지 말고 아파트부터 할게요. A 아파트인데 B가 매수하는 거를 개업공인중개사에 얘는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도와줬어요. 그럼 당연히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줬으면 중개죠. 그럼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했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보수는 뭘 받아요? 중개보수라고 불러요. 중개보수. 옛날에는 중개수수료라고 했어요. 그랬다가 용어가 중개보수로 바뀌었어요. 5년 전에. 중개수수료는 좀 느낌이 가벼워 보인다는 거야. 중개보수 좀 묵직해 보이죠? 별 차이 없는 표정이네요. 자, 어쨌든 중개보수를 받는 거예요. 자, 우리 살다가 이런 얘기 들어봤어. 중개보수는 초과하면 돼, 안 돼? 초과하면 안 돼.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아, 복비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들어봤잖아요. 그럼 중개보수는 얼마나 받을 수 있냐?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자, 5억짜리 해볼게요. 5억짜리는 0.4%예요. 자, 0.4% 얼마 나오죠? 200. 다행이네. 가끔 2천이라는 분이 계셔요. 아니 5억짜리 18건면 복비 2천이나 줘요.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뭘 강의해 지금. 빨리 가서 중개업해야죠. 자, 200이 200. 이제 200만 원이면 많아요, 적어요? 많지. 집안은 소유주고 200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죠. 예. 나중에 받을 때는요. 많지 않은 그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줄 때는 되게 많은 느낌이 들어도 나중에 현업에 가서 받을 때는 그냥 적절해 보여요. 예. 자, 그러면 이게 토지다, 토지.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는 0.9%가 적용돼요. 그럼 얼마죠? 450이니까 오우 세다. 이게 한쪽에게 받는 거예요. 양쪽에 받으면 900이야 900. 이제 전투력 급상승되죠. 양쪽에 받으면 5억짜리인데 10억이면 900이에요. 양타치는 1800이고. 오 짭짤하다 이거. 복비가 꽤 세구나. 네. 이걸 초과해 받으면 안 되고 초과해서 받게 되면 1-1이라고 그래요. 이건 1-1이 뭐라고 읽어야 되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이렇게 이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줬으면 중개고 중개 보수를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이걸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제 실제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인데 A는 누구냐면 상가 임차인이에요. 상가 임차인인데 현재 이자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죠. 내 건물 아니죠 지금. 가게 빌려서 지금 현재 카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장사가 잘 돼요. 잘 돼요. 근데 이제 너 힘들어서 나 이제 관둘라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 찾아가서 우리 가게 좀 팔아달라고. 자, 가게 팔고 받는 돈을 뭐라고 부르죠 사람들이? 권리금이라고 부르죠. 예. 모른 척하지 마요. 다 알잖아요. 자, 가게 팔고 받는 돈을 권리금이라고 흔히 사람들이 부르잖아요. 권리금. 근데 개공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 권리금 2억은 받아야 되겠다고. 지금 현재 1층, 2층 내가 다 쓰고 있고 어마어마하다고. 장사도 엄청 잘 된다고 지금. 개공을 흥분시키는 방법은 나한테 2억만 받아주고 그보다 더 받으면 당신이 먹으라고. 흥분해요. 이제 B를 찾았어. B를 찾아가지고 이제 설득해서 2억 2천에 팔았다고 쳐봐요 이제. 그럼 이제 가게를 팔았죠 지금. 이걸 개공이 도와줬잖아요. 도와줬고 나는 얼마 먹고 2천원 받았고 그 다음에 이자에게 2억 줬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이게.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현재 A랑 B는 건물의 매매가 이루어진 건 아니죠. 건물주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얘는 이 가게의 새로운 임차인인 거죠. 이 건물에. 새로운 임차인을 누구한테 소개시켜줘요? 임대인. 임대인은 따로 있는 거지요. 원래 이 A와 C 간의 임대차 계약 관계였잖아, 지금. 관계였고, 임차인을 바꾼 거잖아요. 그럼 이제 A랑 B랑 C랑 또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지,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권리금이라는 게 어떤 법에 있냐면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있어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라는 것이 우리나라 2015년에 처음 도입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양반이 현재 계약 기간이 6개월 남은 거예요. 이제 6개월 있다 나갈 거예요. 나는.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A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요. 그리고 권리금을 받아요. 권리금을 주고받는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라고 그래요. 권리금 계약. 그래서 권리금 받는 걸 임대인은 방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써 있어요. 방해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A가 새로운 임차인을 C한테 소개시켜 주죠. 이자와 임대차 계약을 하는 걸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권리금 회수기의 보호예요. 물론 예외도 있지. 거절할 수 있는 예외도 있는데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이제 개공이가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준 거지요. 그리고 권리금 계약 도와준 거고, 그리고 임대차 계약도 도와준 거죠. 그리고 권리금 도와주고 얼마 받았고, 2천 받았고, 임대차 계약 도와줬으니까 복비는 별도로 받는 거 이렇게 또 B랑 C한테는 복비 받는 거지 이제. 이게 받는 거지. 이렇게 하고 이제 복비 플러스 알파 받았다고 쳐 이게. 이렇게 하고 이제 헤어졌어.
헤어졌는데 마침 A는 가게 관두고 어디 다니게요? 학원 다녀, 학원. 공인중개사 학원 다니는, 왜냐면은 얘가 2천 먹는 거 보고 흥분을 했거든요. 내가 진짜 커피를 몇 잔 팔아야 한 큐에 가져간다고. 나도 공부해야 되겠다고. 이제 공부했어. 공부했는데 오늘 첫 시간인데 중개사법 시간이야. 중개사법 첫 시간인데 막 중개 배우고 있는 거야. 그런데 뭐 중개 보수를 알려주는 거야. 중개 보수인데 여기 보니까 상가는 몇 프로? 0.9%. 그러면 2억에 0.9% 얼마죠? 0.9%. 180만 원이죠? 180만 원인데 저 인간 얼마 먹었어요? 화 안 났겠어? 공부하다가 아침에? 열받아. 어떻게 10배를. 눈에 들어오는 게 없어요. 이제 열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안 되겠어. 그리고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복비 초과받으면 처벌된다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쉬는 시간에 갔어요. 찾아가서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사장님 나 요즘 어디 다니게? 공인중개사 학원 다닌다? 오늘 복비 배웠어. 사장님 많이 먹었더라. 인간적으로 그러면 안 되지 우리. 반절 내놔. 내가 참을게. 근데 이제 배째래. 그래서 이제 또 고발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과연 이자를 처벌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대법원 사건이에요 이것도. 이게 중개보수 초과 이냐 아니냐 이거지 지금. 그러려면 이제 논리를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중개보수 초과가 되려면 개공이 받은 2천만 원이 뭐여야 돼요? 중개보수이어야 위반인 거죠. 그렇죠. 중개보수이어야 위반인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 간에 카페를 사고 파는 걸 도와줬죠. 이 행위가 뭐이어야? 중개이어야 위반인 거잖아요. 그러려면 이 카페가 뭐이어야? 중개 대상물이어야 한다는 거잖아요. 이 관계잖아, 이 관계. 그래서 이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서 이 가게가 과연 중개대상물이냐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됐죠? 자 결론 중개대상물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그러면 권리금은 도대체 뭐에 대한 가치냐 이거예요. 뭐에 대한 가치냐. 자 흔히 크게 두 가지 얘기합니다. 시설 권리금, 그다음에 영업 권리금 이렇게 얘기해요. 시설 권리금, 영업 권리금. 말 그대로 날 뭐 들었다. 시설비 들었다. 처음에 뭐 1억 들었다. 뭐 장사 좀 했다. 아직 온전하다. 반절이라도 받자 뭐 이런 거. 그리고 영업 권리금은 한 달 순이익이 내가 500원 된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그래서 1년치 받고 막 이러기로 해요.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시설 권리금이라는 건 말 그대로 시설물의 가치죠. 이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지요. 그 건물의 가치가 아니잖아요. 건물의 가치가 아니라 그냥 그 인테리어 시설물에 대한 가치인 거지. 그 다음에 영업권리금은 판사님이 이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업용 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것들은 무형의 재산이라고 한다고. 뭐라고 한다고요? 무형의 재산. 이거는 건물의 가치다 아니다? 아니지. 그러니 이러한 것들은 뭐가 아니다?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그냥 건물의 알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건물을 판 게 아니니까 지금. 그러면 당연히 권리금 계약을 도와주는 행위는 뭐가 아니고? 중개가 아니지. 그러면 중개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상가 이렇게 가게 파는 걸 도와줄 경우는 복비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실제로 받는 보수가. 오케이? 네. 복비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네. 그게 이제 어디 있냐면은 이제 우리가 19페이지 보시면 19페이지 맨 위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 돼요. 자,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또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자산적 가치 이런 것들은 중개대상물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 양도에 대하여 이른바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알선했으면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법이 정하는 중개보수 한도액이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결론. 이거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이번에도 출제된 거예요. 어떻게 출제되냐면 이렇게 나와요. 중개대상물 다 고르세요. 이렇게. 중개대상물을 다 고르세요. 하면 이제 예를 들어 기업번,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 OX. X.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니은,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무형의 재산적 가치. 이렇게 푸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권리금 수수를 알선하고 받은 대가가 중개보수 초과다, 위반이다, 아니다? 위반이 아니다. 이렇게 거의도 문제가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자, 우리 방금 뭘 보셨다? 중개대상물이 갖는 의미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등록하지 않은 사람은 이 5가지 물건으로 뭘 하시면 안 된다? 중개업을 하시면 안 되고 하다 걸리면 처벌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를 했으면, 중개업을 했으면 중개보수 적용되는 거고 이걸 초과해 받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개대상물이 갖는 의미를 보신 거예요, 방금. 두 번째 볼 건 이거예요. 그 밖의 권리. 그 밖의 권리 안에 뭐가 들어가느냐 이거지, 지금. 그 밖의 권리 안에. 아까 여기 했죠. 매매, 교환, 임대차를 알선하는 건 중개잖아, 지금. 중개인데 이 안에 또 뭐가 있느냐. 오늘은 딱 여기까지만 해요. 어디까지만 하냐면 이 그 밖의 권리에 대해서. 권리에 대해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까지만 해요.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우리? 지난주 민법 시간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실 안 해도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배우는 거예요? 민법 시간에 배워요. 그러니까 오늘 이게 하는 건 별 의미는 없어요. 지상권이 뭔지도 모르잖아, 우리 아직. 그렇잖아. 지역권이 뭔지 알아요? 몰라. 전세권 들어본 것 같아. 저당권 뭐 돈 빌리고 하는 거라며. 이 정도밖에 모르잖아, 우리가. 근데 이제 거기 보면은 교재 19쪽에 보면은 보충학습이 있어요. 중간쯤에 보면. 보충학습이 있어요? 네.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지상권이 뭐냐.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다. 자, 이쪽으로 와보시면은 A가 누구예요? 땅 주인이야. A는 토지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인데 땅이 비어있어, 지금. 비어있는데 현재 이 B는 어떤 건물을 지려고 해요. 근데 땅을 사면 비용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땅을 빌려서 거기에 건물을 지어서 뭐 10년, 20년 이렇게 해서 영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장기간으로 땅을 빌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는 저 땅을 빌려서 거기에 건물을 소유하고 영업을 하고 이러는 거죠.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지상권이라고 부른다. 지상권. 이건 토지에 성립되는 거예요? 건물에 성립되는 거예요? 토지. 땅 빌리는 거라니까요. 됐죠? 예를 들어 30년 이런 식으로. 건물은 최소 30년 이상으로 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대표적으로 거기 그 전자제품 대리점 있죠? 그런 데가 지상권이 많아요. 하이마트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 보면은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이 아니죠? 그런 거예요. 그런 데가 많아요. 지상권이 많아요. 그런 시내에 그런 땅 사봐 어마어마할 걸, 비용이? 땅 사는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30년 빌려서 거기 이제 전자제품 대리점 이제 크게 짓고 이제 영업을 하고 매년 이제 땅 지료를 내는 거지, 이렇게. 땅 주인한테. 그런 걸 지상권이라고 해요. 그럼 지상권은 얘네 둘이 만나서 계약을 해야 돼요? 그냥 눈만 마주치면 생겨요? 계약을 해야지, 당연히. 계약을. 당신 땅을 내가 빌려서 사용하겠어요. 지상권 설정 계약하고 이제 지상권 등기하면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중개라는 건 두 사람 간에 계약을 도와주는 게 중개라고 그랬죠. 질문 드릴게요. 토지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지상권의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OX. O.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지상권의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뭐고? 중개업이니까 자격증 따라는 얘기예요, 그냥. 지상권 중개업하고 복비 받으려면 자격증 따서 등록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지역권이란 게 뭐냐? 한번 읽어볼게요. 지역권이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라고 써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와보시면
두 필지의 토지가 있는데 이거는 A 땅이고 이건 B 땅인데 여긴 도로예요, 도로. 여긴 도로가 있는데 A 땅은 도로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도로로 나가는 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B 토지의 일부를 빌려서 도로로 사용하게 합시다 라는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써 있어요? 다시. 일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의 토지를 자기의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다 라고 써 있잖아요. 통행지역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논에 물대는 거, 뭐 인수지역권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내 토지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 일부를 쓰는 거죠. 그러면 현재 A랑 B랑 계약해야 돼, 안 해야 돼? 계약해야죠. 계약하고 등기해서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또 중개대상물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지역권의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것은 중개이다. 오, 간단하죠. 또 전세권.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사용을 수행하는 권리다. 됐죠? 그럼 이제 전세권은 민법에 자세히 배우는데 요즘에 아파트 전세 계약하고 전세권 등기하는 사람 별로 없죠. 그냥 주민등록하고 확정이체 짓고 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세권 등기해도 되는 거죠. 전세권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서 살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죠. 네. 전세권도 마찬가지예요. 전세권도 계약으로 이루어지죠. 그럼 전세권 설정 계약 알선도 뭐예요? 중개죠, 중개. 그럼 저당권도 중개가 되느냐 이거죠, 지금. 저당권이라는 건 뭐냐?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게 채권자가 현재 채무자한테 돈 빌려줬죠, 지금. 그리고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았죠, 지금. 그럼 이제 나중에 약속된 날짜까지 돈 안 갚으면 경매 신청한다고 그러잖아요. 경매 신청을 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그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는 권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제 저당권은 잠깐 볼까요? 오늘 하기는 약간 무리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합시다.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저당권 중개하는 걸 모습을 본 적이 있느냐 이거지. 거의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볼게요. 자, 현재 A는 아파트 소유자예요. 아파트 소유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B가 이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어요, 지금. 매수자예요.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매매 계약을 도와줬어. 그럼 이건 중개죠. 중개 보수 받겠죠. 아까 5억이면 200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B가 처음부터 이 잔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걱정 마시라고. 계약서 쓰면 내가 대출할 선 도와드릴게. 됐죠? 그리고 계약서 쓴 거죠. 계약서 쓰고 나서 개공이 은행에 전화하는 거예요. 은행 직원들이 중개사무소에 명함 놓고 가게 안 가게? 가요. 요즘에 대출이 잘 안 나오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많이 그랬죠. 은행 그거 놓고 가요. 알선 있으면 대출 알선에 있으면 이제 연락 좀 달라고. 어차피 은행은 이자 받고 사는 곳이잖아. 네, 그럼 이제 개공 소개를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럼 전화해. 그럼 이제 사무실로 달려와요. 달려옵니다. 그럼 이제 은행 직원하고 B하고 앉아가지고 계약서 쓰겠죠. 대출 계약을 뭐라고 부르냐면 대출 계약을 금전 소비 대차 계약이라고 불러요. 소비 대차는 뭐냐면은 빌려서 사용하고 소비하고 동종의 물건으로 다시 갚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쌀을 10kg 빌렸어. 먹었죠, 지금? 그러면 아까 똑같은 쌀을 갚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지. 이미 먹고 없으니까. 그럼 이제 동종의 물건 다시 다른 쌀로 갚는 게 뭐예요? 소비대차. 소비대차. 그럼 돈을 빌려서 썼어. 다시 돈으로 갚는 걸 뭐라고 한다고? 소비대차. 소비대차. 이런 걸 소비대차라고 한다고 그냥. 소비대차.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얘네 둘이 했죠, 지금? 둘이 했는데 이걸 도와준 건 누구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걸 도와줬잖아요. 내 소개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계약이.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질문 드릴게요. 이걸 맞추면 대단한 실력인데. 금전 소비대차 계약을 도와준 이 행위는 이 공인중개사 법상 중개다 아니다? 중개다 아니다? 힌트는 여기서 힌트. 금전. 중개다 아니다? 왜 아니다? 이건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 금전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니까요.
자동차 매매 알선은 중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같은 논리예요. 네. 이 토건, 입고, 항공 5가지 물건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것만 중개인 거예요. 그럼 이건 중개가 아니라는 것은 못한다는 말이 아니고 저 개공이 한 행위가 중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법상. 중개가 아니라면 중개보수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랬죠. 은행은 대출할선 도와주면 수수료 좀 주게 안 주게요? 안 주면 뭐하러 소개시켜 주겠어요? 그렇잖아요. 줘요. 뒷돈 다 줘요. 이걸 우리가 뭐를 몰랐을 뿐이지. 그럼 이건 중개보수이다 아니다? 중개보수가 아니지요. 이게 중개가 아니니까요. 됐죠? 정해진 금액이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게 부수입들이 좀 있어요. 대출할선 도와주면 얼마 받지, 법무사한테 연결해주면 더 법무사한테 얼마 받고 그래요. 이사침센터 소개해주고 공짜일 리가 어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요. 그렇죠? 인테리어 업체 소개해주고 다 거기서 얼마씩 가져가요, 다. 입주 청소도 마찬가지야. 3만 원 가져가 막 그래, 다. 그렇죠? 아, 그냥 해줄 줄 알았어요? 이런 건 다 중개보수도 아니다. 중개보수 아니지, 그런 것들은. 중개가 아니니까요. 아니니까. 근데 지금 금전 소비대출 계약만 하는 게 아니죠.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얘네 둘 간에 뭐가 이루어져요? 얘가 취득한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는 계약도 함께 해야 되는 거고, 이 저당권 등기에서 훼일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저당권 설정 계약을 도와준 것도 누구예요? 갑이죠. 도와줬죠, 지금. 그럼 현재 아파트에 대해서 저당권이 설정되는 계약을 도와줬죠, 지금. 그럼 이건 당연히 뭐다? 중개죠, 중개. 근데 이건 별도로 보수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냥 서비스를 해주는 거지, 받진 않는다고. 이게 중개는 맞지만. 이거 달라고 하면은 얘가 이해하겠어요? B가? 아까 매매 복비 200 받았죠, 지금. 개공이 그래요. 근데 저당권 설정 계약 도와줬잖아. 복비 또 줘봐. 그러면 B가 뭘 달라고 그러고 대체 이해를 못해? 이해를 못해요. 처음부터 내가 저당권 도와달라고 했어, 안 했어요?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잖아요. 내가 아파트 매매를 의뢰한 거지, 매수를 의뢰했던 거지, 저당권은 그냥 서비스로 도와준 거란 말이에요. 됐죠?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가를 받진 않아요. 그걸 그 시험에 묻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말면 돼. 이건 중개다 아니다? 중개이다.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중요한 사건이냐면 지금부터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판례인데 이 갑이 누구냐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예요. 그냥 말 그대로 대출 브로커라고 이해하면 돼요. 대출 브로커가 뭘 도와줬어요? 금전소비대차를 도와줬죠. 그 대가 받는 건 중개사법 위반이다 아니다? 아니지, 당연히 이건 중개가 아니니까요. 근데 여기에 부수에서 뭐까지 도와준 거예요? 저당권 설정 계약을 도와주고 이걸 대가받고 계속하다가 적발돼서 이걸로 처벌할 수 있냐 없냐에 관한 대판이라고. 그랬더니 이자가 뭐라고 주장하냐면은 판사님 나는 개공이가 저당권 중개업하고 돈 받는 걸 난 본 적이 없는데요. 그냥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됐죠? 아니야. 저당권은 중개 대상인 거야. 중개라는 용어에 포함돼. 그랬더니 이자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판사님 중개라는 용어를 제가 봤더니요. 그냥 그 밖에 권리라고 돼 있던데요. 저당권이라고 명시가 안 돼 있던데요. 그 저당권은 그 밖에 권리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결론이 이거예요. 그 밖에 권리 안에 저당권이 들어가는지 유무에 관한 대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게 책이 어디 있냐면은 21쪽에 있어요, 21쪽. 아까 안 읽은 판례가 하나 있어요. 21쪽에 맨 위에 보면은 맨 위에서 두 번째 거 있죠. 맨 위에서 두 번째 거 읽어볼게요, 제가. 자, 중개라는 용어에서 말하는 그 밖의 권리에는 뭐가 포함된다? 저당권 등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따라서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저당권 설정에 관한 행위 알선을 업으로 했으면 뭐에 해당한다? 중개업에 해당한다. 어쨌든 이것도 중개업이다. 그리고 그 행위가 금전 소비대차에 보수하여 이루어졌다 하여도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때도 중개업에 해당한다. 이 판례로 인해서 자격증 없고 등록하지 않은 자는 저당권 중개업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냥 시험은 쉬워요. 그냥 이거 그대로 나와 그냥. 그 밖의 권리에는 저당권 포함된다. 5. 토지에 대하여
당사자 간의 저당권 설정 계약을 알선하는 건 중개이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이번 시간은 거의 마무리가 될 텐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운 건 뭡니까? 자, 토건, 입광공이 뭐다? 중개대상물. 이거에 대해서 당사자 간의 계약을 도와주는 게 뭐고? 중개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니까 이 5가지 물건에 대해서 중개업하려면 자격증 따서 등록해야 돼. 등록하지 않은 자가 5가지 물건으로 중개업을 하면 처벌된다.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로 중개했을 땐 중개보수 적용 초과되면 안 돼. 근데 중개대상물이 아닌 권리금 이런 걸 도와주는 건 중개가 아니고 중개보수 적용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말면 돼. 그 밖의 권리에는 이거 말고 더 있지만 오늘은 이 정도만.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이건 다 계약을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계약으로. 이걸 도와주는 것도 중개인 것이다. 그럼 이제 예제 한 2개만 풀어보고 마칩시다. 자, 실제 나왔던 지문이에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교환 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 오. 어렵잖아.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나와요. 하나 더. 거래 당사자 간 지역거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오. 이렇게 쉬워요. 할만하죠? 이번 시간 내내 우리 뭐 한 거예요? 중개 공부한 거예요. 중개. 원래 이렇게 시간 많이 안 걸려요. 처음이니까 그런 거죠. 나중에 우리 마판 가면요. 여기까지 오는데 5분 정도면 돼요. 진짜예요. 네. 잠시 쉬었다가 우리 3번째 시간에 나머지 용어를 공부하겠습니다. 나머지 용어.